전세계 축구 감독 중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건 누구일까요? 축구를 잘 몰라도 이름은 들어봤을 과르디올라, 무리뉴도 아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입니다. 축구 선수로도 레전드였던 그는 10년간 10명의 감독이 바뀔 만큼 위기의 팀에 부임해 세계 최강인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경쟁하는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메오네는 언더독에 맞춤화된 두 줄 수비 전술과 선수들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마법으로 유명한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CEO도 시메오네와 닮아 있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평가받던 반도체 회사 AMD에 들어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만큼 압도적인 경쟁자인 인텔, 엔비디아 사이에서 강팀 대결에 최적화된 4-2 전술처럼 자신만의 언더독 전략을 제대로 구사해낸 요즘 가장 인기 있는 CEO 리사수입니다. 시메오네가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선수 출신인 것처럼 리사수도 천재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입니다. 또한 못하던 선수도 시메오네 밑에서는 월클이 되었듯이 좀처럼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던 AMD의 기술력을 멱살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거꾸로 읽는 테크에서는 AMD와 리사수의 이야기를 통해 위기에 처한 언더독이 강력해지는 법을 거꾸로 읽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큰 돈을 벌고 있는 엔비디아,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GPU를 거의 독점했기 때문인데요.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인지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 때문에 기업들이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해도 엔비디아는 그들보다 한참 앞선 성능을 선보이며 독점을 견고히 해왔는데요. 그런데 올해 6월 AMD는 MI300X라는 어마어마한 물건을 내놨습니다. 생성 AI에 딱 맞춘 제품으로 엔비디아 대표적인 칩인 H100의 성능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독점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AMD는 MI300X와 함께 서버 CPU인 베르가모 제노아 X도 출시했습니다. 서버 CPU도 인텔이 독점한 시장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i 시리즈로 데스크탑 CPU를 점령했던 인텔은 AMD의 라이젠에게 많은 점유율을 내어준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AMD가 보여준 혁신 때문에 또다시 독점을 깨질 것으로 예상되죠. 그런데 지금 AMD가 선보이고 있는 혁신은 1969년 창립된 이후 오랜 시간 성장시켜온 게 아닙니다. 기존 개발 인력과 규모가 도움은 됐지만 현재 CEO인 리사수가 AMD에 합류한 뒤 만들어낸 빛나는 업적이라 할 수 있죠. AMD 이사회에 있던 전설적인 엔지니어 도노프리우는 회사를 살릴 인재를 찾던 중 자신의 멘티인 리사수에게 합류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프리스케일이라는 회사를 CTO로서 성공적으로 이끈 리사수에게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AMD는 초라한 옵션이었죠. 다행히 어려운 걸 더 좋아하는 변태적인 성향 때문에 리사수는 AMD에 합류합니다. 엔비디아가 게임 그래픽용 칩을 출시하며 GPU라는 개념을 만들었듯 AMD도 APU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APU는 쉽게 말해 CPU와 GPU가 통합된 칩으로 부피가 작은 장점이 있는데요. 이 APU가 이도저도 아닌 포지셔닝을 가져가던 중 리사수의 눈에는 딱 맞는 시장이 보였습니다. 바로 게임기였습니다. 크기를 줄여나가는 게임기에 탑재하기 딱이었거든요. 리사수는 게임기 회사의 니즈를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이전 IBM 연구개발구소에서 신사업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의 CPU를 개발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MD의 APU 칩은 그렇게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에 탑재되며 주요 사업으로 성장합니다. 재밌는 건 그 당시 IBM에서 한 신사업도 AMD의 리사수를 영입한 도노프리오가 IBM에 그녀를 추천했기 때문에 맡을 수 있었죠. 이 성과를 바탕으로 리사수는 AMD의 CEO로 취임합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리사수는 데이터가 미친듯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처리할 컴퓨팅 능력이 부족한 것에 주목합니다. 컴퓨팅의 핵심인 CPU를 잘 만드는 것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았죠. AMD의 개발 비용을 PC, 모바일 서버,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등 모든 컴퓨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CPU 아키텍처, 젠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양산 직전에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합니다. 리사수가 CEO로 취임할 때 직원들에게 아무리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제품의 품질을 타협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었습니다. 당연히 결함을 해결해내야 하는데 출시일이 임박한 상황, 4명의 AMD 엔지니어를 모아 아폴로 13 모드 TF를 구성하고 밤낮 없이 연구합니다. 리사수도 AMD 오스틴 연구실에 상주했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금까지 AMD를 먹여 살리고 있는 젠 아키텍처 기반의 CPU 라이젠이 제 날짜에 공개됩니다. 절대 강자였던 인텔의 아이코어 시리즈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소구해 시장의 3분의 1을 먹게 되죠. 사실 인텔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한 것이 AMD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회사라고 가정하면 인텔은 입사 동기나 마찬가지니까요.
인텔과 AMD의 공통점은 창업자가 1968년, 69년 가장 핫한 테크 회사였던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퇴사 후 만들었다는 겁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차이긴 하지만 AMD는 늘 인텔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꼴이었습니다.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해 제품을 만들고 그들의 라이선스를 받아 클론 제품을 내놓으며 시작했으니까요. 1995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직접 설계한 K5 프로세서가 나오는데 여기서 K는 크립토나이트, 슈퍼맨의 유일한 약점을 의미합니다. AMD에게 인텔은 절대 강자 슈퍼맨이었던 것이죠. 물론 역전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2대 CEO인 헥터 루이즈가 부임 후 인텔이 방심한 사이 꽤 훌륭한 성능의 에슬론 64가 나와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수를 둡니다. 엔비디아의 경쟁자인 ATI를 무리하게 인수해 긴밀한 협력 관계였던 엔비디아를 적으로 돌리죠. 엔비디아의 앞선 기술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원래 ATI를 인수하기 전 엔비디아와도 접촉했지만 젠슨 황은 당연히 엔비디아 중심으로 합병돼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은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인수자금 때문에 재정도 안 좋은 상황에서 역대급 망작이라고 평가받은 불도저가 나오면 회사는 미친듯이 추락했죠. 사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정리한 건 리사수가 아닙니다. 거꾸로 있는 테크 6화에서 다룬 사티아 나델라와 스티브 발머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암흑기의 CEO로 불리는 2대 CEO 스티브 발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경영 문제를 해결하고 클라우드 사업의 기초를 마련해 사티아 나델라에게 자리를 넘긴 것처럼 AMD도 4대 CEO 전문 경영인인 로리 리드가 해결사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앞서 리사수가 사활을 걸었던 젠 아키텍처 개발은 로리 리드부터 시작되었죠. 가망이 없다고 여긴 R&D를 모두 중단시키고 아낀 돈을 젠 개발에 쏟았습니다. 로리 리드가 비용을 절감하고 젠의 호흡기를 달았기 때문에 지금의 AMD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인재 영입도 신의 한 수였는데요. 그의 재임 기간 리사수는 물론 엄청난 실력의 개발자인 마크 페이퍼마스터를 영입하고 전설과 같은 진 켈러도 재입사하게 했습니다. 리사수의 활약을 COO 승진으로 밀어주고 2014년 CEO 자리를 물려주기까지 합니다. 모두가 환호하는 리사수이지만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암흑기의 CEO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로리 리드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지금의 AMD는 그야말로 독점 브레이커입니다. 독점 기업은 독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동시에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죠. 독점을 깰 수 있는 것도 이 포인트에 있습니다. 품질을 어느 정도까지만 따라잡고 독점 프리미엄이 붙어있지 않은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내놓으면 시장은 반깁니다. 모두가 대안을 원하는 상황이니까요. 리사수도 CEO로 부임하자마자 ATI 그래픽카드인 라데온의 가격을 내려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리사수는 가격 경쟁만 하지 않았습니다. AMD가 선보이고 있는 반도체 칩 성능은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이고 일부분에서는 능가하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점 기업을 따라가는 팔로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리딩하는 전략이 돋보입니다. AI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 처리 능력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효율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전기를 엄청 잡아먹기 때문에 비용 이슈가 큰 문제인데요. 엔비디아가 성능 키워드를 가져갔다면 AMD는 효율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효율이 좋다면 정말 뛰어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거꾸로 있는 테크에서는 독점 기업에 밀리다 양강 체제를 만들며 우뚝 선 AMD의 전략을 거꾸로 읽었습니다.